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데이빗 에녹이라는 한 철학자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담론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그 대부분이 우울할 정도로 너무나 단순하다.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을 해야지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분이 얘기한 이 글은 사실은 엘리트 그룹의 고함, 뭐 어피니언 리더가 되는 그런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똑같이 일반인들도 이스라엘 하마스 이 전쟁에 관해서 뭐 어떠한 그 의견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전해드립니다. 지식인들은 불확실성에 대해서 더 솔직해야지 된다. 법 철학자입니다. 전쟁의 도덕성은 매우 복잡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뭐 논평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의 뭐 가자지구 공습에 대한 뭐 도덕성 그런 판단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제법 긴 그 기고문을 보냈는데요. 그 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일들, 전쟁의 도덕성은 불확실하고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렵고 하는 게 있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몇 가지는 아주 간단하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하마스가 저지른 끔찍한 잔악행위,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 또 하나 간단한 사실은 가자 지구의 많은 팔레스타인들 정말 죄가 없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공통 희생자잖아요. 그분들은 하마스도 거기서 거의 독재를 하니까 희생자였고 그리고는 그로 인해서 지금 끔찍한 재난을 겪고 있고 이 두 가지 단순한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매우 당혹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위크엔드 에디션 마지막 그 시사 만평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민주주의를 지지하면은 이스라엘의 폭격을 지지하는 것 이퀄이 되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면 하마스의 그 잔혹함을 테러리즘을 지지해야지 되는.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민주주의는 지지하면서 이스라엘의 주민 폭격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을 보호해야지 된다고 하면서 하마스의 테러리즘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가자 지구의 이 같은 것은 반대하면 보호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마스는 반대하는데 가자 지구의 주민을 보호해야지 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하마스를 지지한다고 딱 잘라서 얘기하래요. 하마스를 지지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분의 이 철학자의 글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전쟁에서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몇 가지는 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마스 이번뿐만이 아니라 하마스 다른 많은 그룹들도 있잖아요. 그 그룹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지 될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가 있다. 이게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방어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정의로운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로서는. 그런데 그 같은 정의로운 전쟁을 추구하더라도 민간인이 표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건 전쟁법 위반입니다. 그 전쟁법을 해석하는 데도 차이가 있지만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피해가 이 하마스와 같은 전투 요원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공격할 필요성이 있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데 무고한 사람의 피해가 예측되는 경우 그렇게 되는 경우는요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지 된다고 이 법철학자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도덕적으로 허용되려면은 군사작전이 뭐 균형이 조금 맞아서 뭐 하마스 한 명 잡자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뭐 10만 명을 숨지게 한다든지 이런 거 균형이 맞지 않잖아요. 물론 여기도 그럼 그 균형의 결론이 어디 있느냐라고 결론을 짓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적어도 있어야지 된다는 것을 이 사람 주이시예요. 에녹이라는 이름 보면 아시잖아요. 강조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교에서 철학을 강의를 하고 계시고 전쟁에 있어서 도덕성의 원칙 가운데서 일부는 대단히 간단하다. 다 간단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무력을 쓰는 국가, 지금 이스라엘이 되겠죠. 그런 그 국가가 우리가 피해를 받는데 이스라엘 국민이 또 적의 피해, 적의 가자 주민의 피해, 이 사이에서 어느 정도까지 중립을 지켜야지 되는가 생각은 해봐야죠. 적어도 우선순위를 어떻게 둬야지 되는가, 우리 자국민 이 보복심에 둬야지 되는가,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의 무고한 희생에 먼저 두어야지 되는가. 이건 정말 복잡한 갈등이잖아요. 사람마다 다 성품이 다르니까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갈등 너무너무 복잡한 문제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아니야, 이스라엘이 맞아, 아니야, 팔레스타인 주민이 고통당하는 이걸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게 맞는 게 아니야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그 정도의 결론을 내리는데 충분히 필요한 정보, 결론을 내릴 수준이 보통 사람에게는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잖아요. 하마스 그 전쟁, 그 병원 아래에 하마스의 본부가 있다. 병원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고, 그 병원에는 피난민만 6만 명이 넘고, 신생아들이 막 병원에서 지금 전기도 거의 끊겼고 하니까 숨쉬어야지 되는 거예요. 신생아가 숨질 걸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신생아는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산부인과 병동이 폭격을 당했기 때문에 전기가 없고, 그런 일들.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그 정도의 우리는 수준과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지금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 하마스 제거가 목적이라고 하는데, 민간인에 대한 위협은 어느 정도인가? 앞으로 하마스뿐만이 아니라 북쪽의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 밖에 기타 등등 이란이 지원을 하는 많은 예멘의 반군부터 그런 다른 공격이 시도될 가능성은 또 얼마나 되는가? 이스라엘은 하마스뿐만이 아니라 하마스의 이번 행위로 다른 무장그룹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을 할 것을 보여줘서 뿌리를 뽑아야지 된다. 그래서 지금 1,400명 사망하고 10,000명 이상 사망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시도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이걸 누가 알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마스도 잡고 다른 그런 그룹들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팔레스타인 주민이 그만큼 많이 숨지면서 이걸 누가 계산을 하죠?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덜 줄 수 있는 그런 대체 조치, 이스라엘에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보복에 가득 차 있습니까? 이런 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를 말합니다. 하마스, 가자지구 사람들이 파타당이 싫다고 뽑아놓은 게 하마스 당입니다. 그 하마스 당이 처음에는 좀 사회복지도 하더니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없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 하면서 이스라엘 제거에 온갖 힘을 다 이렇게 하면서 인간 방패로도 쓰고 있잖아요. 실제로 사람들 속에 섞여서 정규군이 아니니까. 그리고 숨지면 또 모집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어. 너희 가족 몇십 명 사상자 나왔지? 그럼 어떡하겠어? 너도 어차피 나중엔 그렇게 돼. 그렇게 되느니 이스라엘에 대적해 보겠어 하고 끊임없이 리크루트를 하잖아요. 하마스도 인간을 방패로 삼고 하는 것이 병적이죠. 이게 도대체 정상이 아니잖아요. 물론 하마스 나름대로는, 팔레스타인 나름대로는 그래, 우리의 오늘날의 이 같은 희생이 미래에 우리 땅에 차지하고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고 우리를 유랑민으로 떠돌아다니게 하면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하는 이스라엘을 없애는데 지금의 희생은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본인이 총알바지, 자살폭탄 공격자가 되는 것보다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길 원할 겁니다. 그럼 하마스도 지금 정당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럼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마스를 제거한다고 하는데 10월 7일에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공격을 받았고, 믿을 수 없는 모사드의 정보 실패, 이런 것을 겪은 뒤에 어떻게 무슨 정보를 가지고 하마스를 지금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인질을 구출해야지 되잖아. 이스라엘에서 텔라비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하면서 인질을 구출하라고 하는데 계속 폭격을 하면은 하마스가 인질 구출 협상을 깨트리고 맙니다. 지금도 병원에 대한 공격 때문에 일단 그 인질 협상이
중단된 상태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럴 때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복잡한 앞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부분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는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을 얼만큼 해야지 되는지, 그리고 여기 이건 하면 안 돼, 이게 레드라인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심지어 지식인조차도 친팔레스타인, 친이스라엘 이런 시위를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많고 무엇을 제일 우선순위에 둬야지 되는가도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휴전을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이코노미스트도 휴전은 지금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데이비드 에녹이라는 교수도 휴전을 요구하는 거, 선의에서 휴전을 요구하는 거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치니까. 그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답을 내기는 어렵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로서는 이스라엘 주민을, 시민을 보호해야지 되는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주 막 지금 애매모호한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품위가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품위,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이건 파괴하는 거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그래서 멈춰야지 된다는 강한 열망을 느낄 수 있다고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 같은 희망과 열망을 이해는 하지만 그게 전쟁에 있어서 건전한 정책의 기초는 아니라고도 말합니다. 불확실성을 이제 고려할 때, 왜냐하면 휴전을 하면 하마스에 조금 더 유리한 것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로서는 사실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지만 너무 힘을 많이 사용해서도 안 되고, 무력이죠. 무기. 너무 힘을 적게 사용해서도 안 되고, 이 사이에서 적절한 공격과 적절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사람들의 보호, 이게 없이는, 그러면 무고한 사람들의 피해 대가를 너무 많이 치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휴전도 안 된다는 것이고, 하긴 해야지 되는데 적당히, 뭐가 적당이라는 얘기냐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의사 결정자는, 그 같은 전쟁 정책 결정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실수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에 정보 주려고 CIA 국장도 가고 하는 거잖아요. 도덕적인 것. 도덕적인 것은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런던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30만 명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비율을 둬야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이시 학자가 얘기하기는 10월 7일, 그 이전에 오랜 동안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수많은 정책, 너희들 그냥 찌그러져 살아, 벽까지 세워놓고, 그렇게 그런 정책과, 그리고 서한 지구에서도 정착민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마구 때리고 상해를 입혀도 그냥 살짝 눈 감아주고 가고, 이런 거. 심지어는 서한과 가자 지구에 같은 민족끼리 이간질시키고, 이건 뭐 많이 있었던 일이잖아요. 한국에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뭐 청나라 때부터, 그 이전부터. 그런 정책 기조 이스라엘이 해왔었던 거. 그리고 지금 또 10월 7일 그렇게 하마스가 와서 하는 것도 정보도 전혀 없었고 하는 것은, 본인을 포함해 이스라엘의 학자인 데이비드 에녹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행위를 믿지 못하겠고, 불신하고, 저게 적당한 거야? 지금 저 정도가 적당한 거야? 그리고 정당한 거야? 적당한 거야? 정당한 거야? 이스라엘이 이 신뢰를 잃어버릴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양심적인 어떤 공적인 지식인은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 분명 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 할 말이 있겠죠?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실제로 철학자와 기타 지식인들은 개인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집단으로서도 할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본인이 교수로 있는 옥스퍼드 대학교 학자 45명이 이스라엘을 비난했습니다. 영국 정치 지도자들에게 불확실성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무슨 뭐 휴전을 한다던가, 뭐 휴전을 하지 말아야지 된다던가, 뭐 이런. 그리고 이 학자들은 휴전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 불확실한 것을 아무것도 모르게 이것도 이분은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또 미국의 학자들도 마찬가지로 뭐
앞에 본인이 얘기한 복잡 다사다난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쪽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인은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평을 해야지 되고, 때로는 무슨 학술 출판물만큼은 그만큼 뭐 정확하지 않는 미묘한 방식으로 논평을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적어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복잡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복잡한 문제를 감추고 이스라엘 지지, 아니면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 지지, 하마스를 지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테러 그룹 빼고는. 그런 여기 지지 여기 지지가 아니라 그런 복잡성을 얘기를 해야지 됩니다. 물론 그 많은 것이 얘기를 할 만큼 정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전쟁의 진실에 조금씩 더 가까이 가면서 이게 너무 복잡한 문제입니다라는 것을 대중에게 얘기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실 세계에 너무 세계 각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지금도 뭐 도덕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 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뭐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그 담론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정직하다, 그게 덜 해롭다, 이렇게 해야지 된다 저렇게 해야지 된다라기보다도, 그것보다 더 참 이것도 힘들고 저렇고, 야 이게 뭐예요 그럼? 뭘 하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만큼 간단치가 않다. 그래서 어쩌면 나조차도 많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하지만 정확하게 뭐가 잘 모르겠다 하는, 뭐 고백이 필요하다면 고백조차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이분은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불확실하네요. 끝까지 다 읽고 보니까 너무나 민감하고 불확실하다라는 것과 함께 옥스퍼드 대학 철학 교수,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철학 교수인 데이빗 에녹. 저는 하나 궁금해졌어요. 이분의 에녹이라는 이름은 가장 오래 살았다, 뭐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 가장 오래 살았다, 뭐 이거 유명하잖아요. 그 무슨 그 에녹인지, 에녹서의 에녹이요, 노아 증조부, 아니면 카인의 아들 에녹인지, 카인의 아들 에녹이었을 것 같지 않고 에녹서의 에녹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제 처음에 앞에는 분명했어요 글이. 그러다가 나중에 가니까 아무튼 모르겠다는 것을 시인을 하라는 얘기인지,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그 하마스 전쟁은 복잡한 그 역사와 종교와 뭐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에요 인구가 뭐 900 몇십만이죠. 900 몇십만 명이 있는데 900 몇십만 명인가요? 940, 한 50만 명 정도. 저는 이스라엘의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대인이 74%, 아랍인이 21%나 됩니다. 그리고 5%는 유대인도 아니고 아랍인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통계국에 따르면 서한 지구에는 팔레스타인이 300만 명, 가자 지구에는 200만 명. 그럼 지금 이게 어떤 전쟁이냐면요, 700만 명 정도 되는, 700만 명 조금 안 되는 700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이 한 500만 명 되는 그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팔레스타인 땅이었는데 우리 땅이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 팔레스타인 가운데서 하마스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되겠어 하고 있는 그 전쟁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대부분의 미국의 주의시계의 그런 그 여론을 보면은 확실히 그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 글쎄 여러분들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고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시간에 내일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